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세 번째 8일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임방이 문 예지 본한데 자왈 대제라 문이여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상이 여기 이하론 영척이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임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질문이요.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임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인물인지는 뭐 특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논어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 임방이라는 인물이 한 번은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한 번은 이 내용을 다시 환기하면서 한 번 또 등장을 이제 합니다. 뒤에 이 임방이 공자에게 예의 근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의 근본, 예지 본. 요 이제 본 근본이니까 근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본질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지가 아니라 뿌리,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물은 거죠. 그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의한 것처럼 개씨가 8일무를 자기 집들에서 쳤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8일무 천자에게만 허용된 8일무를 추게 하면 내가 마치 천자가 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형식을 장악했다고 해서 그게 본질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형식에만 이제 매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세태 속에서 이 임방이라는 인물이 공자에게 예의 본질 혹은 근본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관심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대제라 문이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뒤에도 이제 계속 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임방이라는 인물이 왜 공자에게 찾아와서 예의 근본 혹은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공자가 예와 관련한 권위자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공자가 이제 공자로부터 시작된 그 사상을 유학이라고 해요. 유. 근데 이 유라는 말 자체가 이게 예 전문가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혹은 교육자 집단. 그런데 이제 이 교육자에서 교육의 내용에 이제 요 예가 중심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당시에 공자 말고도 유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예 전문가들이에요. 아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개씨가 자기 집에서 8일무를 추려면 8일무를 연출할 전문가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거기서 시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 집단들을 유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 전문가 집단 속에 공자도 속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뭐 자격증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이 없었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이분은 예의 밝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을 하는. 그런데 이 예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공자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훨씬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라면 이제 개씨 집에 불려가서 8일무를 시연해 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것을 형식으로서 이제 권력자에게 복무하고 형식을 가지고 복무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전문가 집단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방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공자에게 찾아와서
얘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제라 문이여 라고 그 질문을 훌륭하다고 한 다음에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영 이런 이제 형식이 나옵니다. 요건 그냥 관용적으로 쓰이는 문법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A와 B가 온다 그러면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A 하느니 차라리 B가 낫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A 하느니 차라리 이때 요 영자는 차라리 영자인데 차라리 B 하는 편이 B가 낫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 형식이 지금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야론 영검 할 때 요 사와 검이 각각 A와 이제 B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자는 사치할 사자고 검자는 검소할 검자입니다. 사는 사치하다, 검은 검소하다. 근데 이 사치라는 게 사치라는 게 뭐냐면 뭐 돈을 많이 쓰는 거, 화려한 걸 추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그게 맞기도 하지만 반드시 맞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 돈을 얼마만큼을 써야 그러면 사치냐, 그 화려함의 정도가 얼마여야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말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검소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소하다는 돈을 덜 쓰는 거고 소박하게 하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를 덜 써야 검소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답은 별로 적절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선이에요. 선. 기준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선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써도 사치가 아닐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써도 사치일 수가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내가 100만 원을 써도 사치가 아닐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10만 원을 써도 그게 사치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들은 전부 어떤 선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지난번에 8일무는 천자에게만 제후는 제후는 6일무, 대부는 4일무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이제 선입니다. 그 사회가 약속한 선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면 사치예요. 그 선이라는 게 지난번에 어떤 대부가 맹의자가 효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그 선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 그게 효도다 하는 거.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를 잘 차린다는 것이 사치를 부리는 것이 예를 잘 차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는 혼례를 치를 때 혼례를 잘 치른다가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하면 혼례를 잘 치른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라는 것은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게 낫다는 겁니다. 검소하다가 예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그 사치를 하게 되면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 사치스러운 화려함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생략이 돼도 그 화려함 때문에 그것이 다 그냥 망각되고 이게 잘 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근데 소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뭐냐면 소박하게 하면 그 본질을 뭘 더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치른 게 잘 치른 게 아니고 결혼식을 소박하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형식은 다 빼고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 일반이 다 그런 것이고 이제 상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 상례는 여기 이하론 영척인이라 그랬죠. 요 이라는 것이 여기서 쉬울 이자인데 여기서는 쉽다는 이로 쓰지 않고 다스릴 이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다스릴 이가 뭐냐면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치르는데 이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관도 좋은 걸 쓰고 수의도 아주 비싼 걸 쓰고 예? 막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상을 정말 잘 치른다라고 보이도록 그 물건들이라든가 상에 사용하는 물건들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챙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는. 근데 요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슬픔이에요. 상의 본질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같이 살았던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하고 마지막을 보내는 그 순간 그 상황이 상이에요. 그때 이제 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그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슬픔의 크기가 다르고 그 슬픔의 크기가 따르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슬픔이 유지되는 기간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상복을 어떻게 달리 입을 것이고 기간을 어떻게 달리할 것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상복을 뭘 입었냐, 기간을 뭘 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슬픔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슬픔이. 근데 그러면 상주가 상복을 뭘 입었고 얼마를 입었고 죽은 사람한테는 어떤 수의를 입혔고 관은 어떤 걸 했고 뭐 묘는 어떻게 쌓았고 막 이런 것들만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만 잘하면 자신이 상 잘 치렀다고 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상을 잘 치렀다고 그 사람들은 그 집안은 상을 잘 치렀다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슬픔이 그러니까 이런 거 형식 없이도 슬픔만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상은 잘 치른 상이다. 차라리 이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이 형식이 본질을 압도해버리면 이 본질 자체가 증발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느니 이 형식을 없애고 본질에 충실한 것이 낫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원칙은 이 본질이 들어있는 적정한 형태의 형식을 갖추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본질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를 치를 수 있습니까? 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임방은 근본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질문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 답을 해 주신 거죠. 자, 5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이 불여 제하지 망야니라.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랑캐의 임금 있음이 중국의 없음과 같지 않다. 이 이적을 보통 오랑캐라고 하고 유군 임금 있음이 제하에 중국을 제하라고 합니다. 중국의 없음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논어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논어에서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는데 논어의 공자가 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저걸 그냥 우리가 오랑캐이 그럽니다. 오랑캐이 그러는데 오랑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있으면 중국 이외 지역에 거기도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생긴 건 사람처럼 생겼는데 하는 짓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오랑캐라는 표현입니다. 생긴 건 멀쩡하게 사람처럼 생겨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뭐라고 입으로 말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하는 짓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입는 옷도 이상하고 막 이런 거 문화적으로 아주 열등한 그런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씌워진 그런 의미들이고 논어에만 하더라도 저 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저 이가 등장할 때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요 하예요. 하. 제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모든 하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요 하가 뭐냐면 하가 요 이하고 상대해서 중국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이하 동서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동아시아 고대 문화, 역사 문화의 고대로 올라가 보면 여기가 지금 한반도인데 한반도보다 좀 더 이쪽에 그 이라고 칭해졌던 문화권이 있었어요. 이 이자는 오랑캐 이자가 아니고 큰 대자에다가 활궁자를 쓴 거예요. 큰 활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글자예요. 이 글자가. 그 다음에 여기보다 서쪽에 하라고 불렸던 또 하나의 문명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하가 동쪽과 서쪽에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형성했다 하는 그런 학설이 이하 동서설이에요. 이게 중국 학자가 쓴 책이에요. 중국 학자가 부산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이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동쪽과 서쪽에 서로 다른 문화권이 있었으니까 요 하에서 여기를 부를 때는 동이라고 불렀겠죠. 당연히. 동이라고 불렀고 여기 하도 여러 집단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제하 이렇게 부른 거고 여기가 9개 이라고 불리웠던 문화권의 부족들이 9개가 있다고 해서 구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구이. 자, 그런데 이 이하 동서설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 대륙에서 이족을 대표로 하는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남이, 양이 등 구이족이 동쪽에서 문화를 흥왕시켰다는 것이 부산연의 이하 동서설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 후에 또 중국 학자가 이하 선우설이라는 걸 또 썼어요. 이런 책이 또 나왔어요. 이와 하가 동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 문명이 선이고 하 문명이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 문화가 먼저 발달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하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통합하는 것이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합된 어떤 형태를 크게 차지한 것이 이제 한족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로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글을 쓸 때 황하 문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황하 문명 이전에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더 동북쪽 지역에 그 요하 문명의 영향을 받았고 또 다른 문화가 더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자라는 것도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러한 문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탄생한 문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족이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걸 전부 한족 거라고 다 말하고 싶죠. 근데 중국의 역사는 절대로 한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산동반도 요쪽 지역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만 하더라도 이의 문화가 가장 강력했던. 근데 요쪽 지역이 말하자면 나중에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예요,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공자가 요 이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바다에 뗏목을 틔우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쪽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랑캐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이라는 걸 오랑캐라고 문화적으로 아주 저열한 문화라고 이제 폄훼를 해놓고 이제 접근을 해보면 공자가 거기 가서 살고 싶다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중에 더 씌워진 관점으로 이제 그 이전의 이야기를 접근하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적의 임금 있음이 제하의 임금 없음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요 지금 공자가 살고 있던 이 중국의 신하들이 임금을 능멸하고 임금에게 허락되었던 것을 신하들이 막 가져다가 자기들이 쓰면서 임금의 권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8일무를 자기 집에서 추게 한다든가 막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신하들인데 그 신하들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완전히 힘으로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예라는 것이 말하자면 요즘으로 우리가 하자면 요즘 우리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큰 기반이 뭐냐 그러면 헌법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헌법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어떤 군인 집단들이 힘을 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이걸 무력화시키고 내가 힘 가지고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의 현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떤 임금 개인을 무시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화를 떠받들고 있는 그 질서의 그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국에 임금 없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게 문화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조금 수준이 낮다고 하는 여기에 임금 있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장의 이제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문장 자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A 불여 B 이렇게 되면 보통 한문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되면 A가 B보다 못하다입니다. A가 B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B가 낫다는 얘기를 쓸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요게 A고 요게 B란 말이죠. 그러면 오랑캐가 인군이 있다고 해도 해봤자 중국이 임금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는 다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형식으로만 보면 오랑캐가 임금이 있더라도 중국이 임금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문제는 문장 형식에는 부합하지만 이게 공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임금 여기들 있어봐야 중국에 임금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국이 임금이 없지만 임금을 무시하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더 낫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공자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이 낫다는 거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오랑캐보다는 나으니까 다행이야 뭐 이런 얘기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훈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장 형식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읽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이제 주자의 해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랑캐 임금 있음이 중국의 없음과 같지 않다. 없음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없음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